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홍작가TV 그레이트 게임에 애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서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요, 중국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 언론에서도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올 것이라는 소식이 토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얼마나 채무 불이행을 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뉴스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한 업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것이 뉴스가 되고 그 업체가 얼마를 채무 불이행했는지가 뉴스거리가 되는데, 중국의 부동산 1위 업체부터 거의 모든 부동산 업체 및 은행권들이 줄루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얼마를 채무 불이행했는지가 더 이상 뉴스거리가 못 되는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은 모든 통계 자체가 모두 조작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몇십조 원을 채무 불이행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최소 그것의 100배 이상의 부실을 잡으면 대략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불어닥칠 것이고 미국으로도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올 연말부터 수출이 급감하고 국내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왕창 무너져서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에 불이 지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경고 방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붕괴에 대비하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으며 내년 총선 때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동시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만 할 텐데, 과연 그 대비를 우리 국가적인 단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설령 윤석열 정권의 불행한 일이 조기에 닥쳐서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보수진영, 보수진영, 자유민주진영이 살아남아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업체들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뉴스는 현재 중국 공안, 경찰 조직이죠. 그리고 무장경찰에게도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중국 내부에서 내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 지방정부에서 공무원들의 급여를 절반으로 삭감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과거의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안과 무장경찰에게도 급여를 못 준다는 이야기가 보통 심각한 중국 내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군인들에게, 중국 군대에게는 급여를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중국 현역 군인들에게도 급여를 못 주는 상태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역 군인들이 자신들의 연금이 안 나온다고 시위를 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안과 무장경찰에게 급여를 못 주는 수준이라면 중국 군인들에게도 급여를 못 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북경과 천전을 비롯한 허베이성에 대규모 홍수가 나서 수도 북경과 천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북경 천안문 광장 지하 세계에는 대규모의 비밀 군사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 또한 수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 위에도 우리로 치면 수도 방위사령부 시설들로 북경과 천진 그리고 인근 지역에는 지하에 대규모 지하 시설들이 지어져 있었고, 그 중에는 핵미사일 시설, 각종 정보, 첩보 분석 시설, 전쟁을 지휘하는 지하 벙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로 모두 수몰이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요원들조차 많이 수장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치면 수도방위 사령부 시설이 모두 수몰되었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의 군벌들이 북경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꼼짝없이 시진핑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은 겁을 잔뜩 먹고 어딘가 숨어 있으며 7월 30일 이후에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베이성 수해 복구 작업에서도 이번에는 중국군을 투입하지 않았는데 중국 군인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못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란을 혹여 일으킬까봐 군대를 투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포기했는데 청년 실업률이 46%를 초과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폭동이 날 수도 있어서 더 이상 통계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해마다 1150만 명 정도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인데요. 이 중에서 46%가 지금 실업이라 그러면요. 거의 둘 중에 한 명은 실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중국 사회에 대단히 큰 지금 불안 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통계 자료 발표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데이터가 100% 조작이기 때문에 신뢰할 가치도 없지만 이제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는 것마저 포기할 정도로 중국 내부의 경제 상태가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은 실물 경제가 약간 나쁠 경우에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경제가 좋다라고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계 조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중국 내부 사정이 엉망으로 지금 후퇴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연간 1150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백수입니다. 그런데 매년 1150만 명씩 대학생이 쏟아져 나오면 그들이 바로 폭동, 반란 세력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태풍 독수리가 뿌린 비로 이번에 북경이 홍수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북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뚝과 댐을 사전 경고도 없이 새벽에 열어서 주변 지역을 희생시키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수 관로가 부실로 시공된 탓에 물이 역류하여 북경과 천진까지 모두 수몰돼 버렸던 것입니다. 중국 대부분의 도시들은 하수구를 제대로 뚫지 않고 하수도 철망만 씌워 놓았기 때문에 철망을 벗기면 하수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맨 땅이 나옵니다. 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이 먹불인견의 현장이 중국의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북경과 주변 지역 사람들이 관청에 몰려가서 항의를 하자 폭력으로 진압하는 장면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재민이 220만 명 이상이 되고 얼마나 죽거나 실종되었는지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하늘이 시뻘건 핏빛으로 물든다거나 갑자기 땅에서 뜨거운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등 대지진의 전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중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각종 재난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모든 영상들은 올라오는 즉시 삭제를 하고 하니 중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동북 삼성을 비롯한 동북 연안 전 지역에서 농경지대가 폭우, 폭풍 후 우박,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망가져서 올해 중국에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즉시 철수를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 절대로 여행이든 뭐든 들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육을 먹는 식문화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지는 국민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납치해서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거나 돈을 못 주면 장기 매매단에 팔아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공내전 당시에도 장개석 군대가 일본군과 싸우고 있을 때 부자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받아내며 연맹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외국인들을 납치해서 돈을 뜯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고 자국민들을 거의 대부분 철수시켰습니다. 우리 김규현 국가정보원장님은 아직도 인사 파일 정리만 한다고 정신이 없으신지
국가 비상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도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국정원장에 앉혀놓고 있다가 국가적 재난이 닥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어 쓰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행사 다니는 장면만 방송에 나오니 국정에도 관심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이미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관광객을 한국에 보낸다고 하지만 대규모 전염병을 갖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대규모 전염병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대도 우한에서 대규모 수학 여행단이 왔다 간 뒤에 대구에서 전염병이 돌아 봉쇄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길까요? 저는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중국은 자기들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전염병을 퍼뜨려서 같이 죽자고 덤벼들 것입니다. 북한은 특수부대원들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면서 김정은 정권과 대치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도 하는데, 중국, 북한, 한국, 미국이 동시에 무너지는 이런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는 사전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발 금융위기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10배 이상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인데, 중국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중국에서 부품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모두 망할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을 미리 아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국가정보원이 미리 분석해서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며, 또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줘야 하는데, 백면서생, 책상 물림, 쫄보 중에 쫄보 김기현 국정원장은 도대체 뭘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전염병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의 국내 유입을 막아야 했는데, 김기현 국정원장은 월급만 받고 뭘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저런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앉혀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안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중국발 전염병 사태가 또 터지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능해도 서울대학교만 나오면 장관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엘리트의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 참모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서울대학교에 나온 비서들이 많죠.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범죄 카르텔이 서울대학교 카르텔, 그 중에서도 서울대 법조 카르텔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참모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뇌물비리로 구속됐다고 하는 박영수 특검과 이 박영수가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으로 역시 그 박영수 밑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자금들이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 부동산 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줄도산하는 가정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과 연관된 기업들은 모두 부도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과 연계된 그런 물건들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상당 부분 줄도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돈이 안 되는 돈맥경화에 걸려서 줄줄이 부도가 날 것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4대 보험도 오르는 것도 모자라 내년 3월에는 실손보험료도 3배에서 4배 오른다고 하니 집에서 한 달 실손보험료를 30만원 내는 가정일 경우에 실손보험료가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될 것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국민들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능한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자기들만 살궁리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고립된 채 보수층에게도 버림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능해도 서울대학교만 나오면 장관직에 앉혀놓으니
일이 안 돌아가고 공무원들은 잘난 서울대끼리 잘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뒤로 나자빠져 있으니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어 윤석열 정권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탄핵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간과해서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전에 감옥에 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리고 국정원장 3명도 역시 감방을 갔죠. 이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사전에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박영수 특검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장동 관련한 이재명 수사를 대충 수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의무조차도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심하게 수사할 경우에 박영수 특검이 심하게 다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전 현직 검찰 고위층들과 줄을 댄 것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아마도 좀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면 검찰청 하나가 지금 그 정도의 고위직의 검사들이 줄줄이 숙청되거나 낙마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잠재하고 있는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불똥들을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똥이나 똥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튀지 않아야 될 텐데, 자,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검사들이 박영수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대로 강하게 조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또한 대장동 관련 건으로 해서 혹독하게 심하게 수사할 수 없다는 분석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재명을 심하게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박영수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으려고 1년을 질질 끌고 숨기다가 시민단체에서 박영수를 고발하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구속을 했기 때문에 곽상도 전 민정수석처럼 이상한 판결로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들 또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국정원장 보고를 안 받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고, 국정원의 국내 파트도 활동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내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게 손발을 잘랐다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문재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 쇼를 했다, 이러한 사실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국민들을 기만했다, 또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 즉 탄핵과 같은 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도와줄 명분이 없어진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서울법대 출신, 서울대학교 출신의 판검사들이 자기 스스로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만의 생각이지, 국민들께서는 판검사들을 그와 다르게 파렴치한 인간들, 돈만 아는 인간들, 돌대가리라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이재명, 문재인을 잘 잡으라고 국민들이 표를 몰아들였던 것인데, 박영수 특검을 취임한 지 1년이 넘도록 봐주다가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구속한 것은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하늘입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거나 국민의힘을 내년 총선에서 선택했을 경우에 문재인과 박영수 그리고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했던 윤석열 한동훈 팀을 용서하는 결과가 되고만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참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겠죠. 그 어려운 일은 딴 게 아니라 임피치먼트, 탄핵이 될 것입니다.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번에는 단순하게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배신자를 반드시 꼭 처형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박영수와 윤석열 한동훈 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묵시적 부정청탁, 경제적 공동체 등 법전에도 없는 죄목을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었습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박영수 특검이 대장동 사건에서 막대한 금액을 뇌물로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도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위기, 부동산 거품 붕괴, 물가 인상, 실손보험료 3대에서 4대 인상 등이 겹치게 된다면 정권 심판론에 정권이 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능해도 서울대학교 출신이면 장관 자리에 앉혀놓으니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책임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 국민들은 이재명이나 문재인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피를 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올 연말까지 이재명과 문재인을 구속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희생 제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재명과 문재인을 잡을 사냥개 정도로 보는 것이지 국가 지도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하실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영수와 윤석열 한동훈 팀을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공범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과 문재인을 잡을 사냥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냥개가 사냥을 하지 않으면 보신탕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보수는 공안검사장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와도 긴밀한 협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영주 변호사와 한 팀이 돼서 다시 출발하고 다시 투쟁을 하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서울대학교 출신들, 특히 법조 카르텔, 또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에 대비할 위험에 대비를 못한다거나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 즉 이것은 금년도 안으로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구속시키지 못할 때 모든 잘못을 문재인이 했던 것처럼 그 문재인과 이재명을 잡아들여야 경제 실패 책임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을 텐데 윤석열 정권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도리어 되치기를 당해서 스스로가 먼저 무너져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달리 보면 문재인과 윤석열, 윤석열과 문재인 둘 중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죽어야 끝이 날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